네, 여러분들 이제 서블릿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셨을 거고요. 아이고. 자, 서블릿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어, 내용을 듣고 실습까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이 서블릿 말고요, 좀 특별한 기능을 하는 두 가지 녀석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필터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필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서비스는 로그인 기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해당되는 서비스의 모든 URL에 접근할 때 이 사람이 로그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내보내주고,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로그인 창으로 보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URL별로 모든 서블릿들이 있겠죠? 그 서블릿에 그 로그인 체크하는 로직을 다 구현하기는 어렵죠, 그쵸? 그런 요구사항, 크로스되는 요구사항을 어, 웹 어플리케이션,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는 그런 툴이 바로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필터도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들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필터 실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저 필터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얘는 필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 필터에는 요 세 가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init to filter, destroy. 자, init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서블릿과 비슷하게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블릿하고는 좀 다르게 init은 언제 요청이 되냐 하면, 이거는 모든 요청사항에 이 필터가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로드가 되면서 init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한번 찍어 봅시다. 언제 init이 되는지. destroy도 마찬가지로 웹 어플리케이션이 셧다운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언제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필터가 있는데, 중요한 변곡점은 어떻게 되냐면 체인 두 필터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실제 서블릿을 호출하는 게 요 지점이에요. 그렇다면 방금처럼 여기는 실제 서블릿이 요청이 되기 전에 예를 들면 로그인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필터 before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서블릿을 요청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적절치 못한다면 이 부분을 요청하지 않고 바로 이 리스판스에다가 다른 내용을 리다이렉트를 시킨다든지 다른 내용을 보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로그인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체크하고 로그인 되어 있다고 가정이 됐을 때 이 두 필터를 수행을 하게 되겠죠. 하고 나서 또 그 후에 후처리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특정 서블릿을 수행하고 나서 후처리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쪽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서블릿 수행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수행 전에, 수행 후에 로직은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필터는 어떤 URL에 걸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게 필터 정의와 특정 어떤 패스에 적용할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웹.xml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필터는 서블릿과 마찬가지로 웹.xml에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비슷합니다. 필터 이름 유저 필터라고 이름을 그냥 하고요. 클래스는 유저 필터라고 하는 걸 만들었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매핑. 유저 필터를 어디에 매핑할 건데 특정 서블릿에 매핑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얘는 이제 URL 패턴으로 모든 모든 URL에 대해서 이 유저 필터를 적용해줘. 로그인 같은 경우 로그인 기반이 된 서비스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필터를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빌드를 한번 하고 서버를 띄워볼게요. 네. 필터 전에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요. 인코딩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것 같아서 향후에 그래서 제가 여기 서블릿에 대한 인코딩 설정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 간단히 한글 깨진 거를 한번 방어를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리스폰스 컨텐트 타입에다가 얘는 텍스트 HTML로 갈고요. 캐릭터 셋은 UTF-8로 지정을 하면 될 거예요. 아이고. 예. 이렇게 컨텐트 타입이라는 거를 지정을 해주면은 한글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브라우저 본사에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그 소스 코드를 바꾸자마자 바로 반영되는 거는 디버그 모드에서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띄우겠습니다. 서버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필터 이닛, 웹 어플리케이션이 로드되면서 바로 필터가 먼저 이닛이 됐죠. 그리고 로컬 호스트를 요청하니까 한글로 잘 나왔다, 그쵸?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한글이 안 나오고 물음표 뭐 이상한 캐릭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이 브라우저가 해당되는 리스판스에 대한 뭐 한국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당되는 리스판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지 이 글자를 뭘로 해석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는 UTF-8로 인코딩 지금 다 되고 있거든요. UTF-8로 만들어 달라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캐릭터 셋. 그렇지 않으면 이 크롬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저가 뭐 국가를 인식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인식을 해서 알아서 인코딩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자동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수행하는 거고요. 아마 지금 현재 접속되는 국가와 여러 가지 환경에 맞춰서 얘네들이 인코딩을 바꾸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점이 뭐냐면요. 개발자 환경을 띄워놓으면 얘를 수행을 했을 때 로컬호스트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확대가 이건가? 이게 좀 확대가 되네. 자, 우리가 명시한 대로 컨텐트 타입 있죠? 요게 리스폰스 헤더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 캐릭터를 브라우저는 요걸 보고 얘를 UTF-8으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해서 한글을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요. 필터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봅시다. 자, 필터 이닛은 끝났고, 자, 이닛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서 호출하냐면 리퀘스트가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호출하는 걸로 우리 정의를 했잖아요. 리퀘스트가 한번 호출됐고, 그 다음에 필터 비포라고 하는 게 호출이 되고, 요 중간에 서블릿이 수행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블릿에다가 하나를 로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서블릿에 들어오면은 여기는 서블릿이야. 서비스라고 찍어보죠. 서비스 메소드가 호출되는 곳이야 라고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빌드를 했으니 지금 디버그로 띄웠죠? 핫스 확정이 잘 되나 봅시다. 자, 요게 반영이 된 거고요. 필터가 요 녀석 이렇게 들어올 때 비포가 찍히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서블릿 수행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 서블릿 수행이 되고 요게 서비스가 찍히고 그 다음에 필터 애프터 이게 다 수행이 끝나면 요 녀석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요게 두 번 찍힌 이유는 제 크롬 브라우저에 툴 깔아놓은 것 때문에 찍힌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필터는 특정 URL에 대한 서블릿이 수행되기 전과 후에 공통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로직이 있다면 이 필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너라고 하는 기능을 또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능이냐면 리스너 뭘까요? 이 듣고 있는 거예요. 특정 이벤트를 계속 듣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이 듣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벤트 파이어 시켜가지고 거기에 로직을 집어넣으면 되는 녀석이거든요. 자, 어떤 리스너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 자, 서블릿 컨텍스트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 스프링 볼 때도 우리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라는 용어가 나왔죠. 얘는 말 그대로 우리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빈을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 서블릿 컨텍스트는 서버가 해당되는 서블릿들을 관리해주는 그 공통된 코드들이 있는 기능들이 있는 그리고 데이터가 있는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된 조합을 조합하는 서블릿 컨텍스트입니다. 서블릿 컨텍스트는 서버가 처음에 로딩하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블릿들도 로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서블릿을 관리하는 환경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거는 이 컨텍스트 초기화하거나 컨텍스트 마무리하는, 즉 얘가 서버가 로딩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한 그 이벤트를 활용할 때 딱 듣고 있다가 서버가 시작이 됐으니까 컨텍스트가 로딩이 됐겠죠? 오케이, 서버가 시작됐구나. 서버가 죽었구나. 뭐 이렇게 서버 시작과 디스트로이에 해당되는 어떤 이벤트를 받고자 할 때 이 리스너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컨텍스트의 애트리뷰트가 속성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속성 추가 제거하고 할 때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세션 리스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세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 서비스를 들어가고 보통 브라우저가 종료되는 시점에 우리가 세션이 끊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세션, 즉 서버가 생각하는 세션과 이제 브라우저가 생각하는 세션이 조금 다를 수는 있긴 한데 그 유저가 접속되어 있는 하나의 환경, 즉 브라우저가 종료될 때까지 여러 URL을 돌아가니더라도 하나의 세션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요 세션 단위에 해당이 되는 그거에 대한 리스너입니다. 그 세션이 스타트 됐다, 세션이 끝났다, 디스트로이, 이닛, 디스트로이를 딱 듣고 있다가 이 사람들을 접속했어요, 이 사람 나갔어요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시에 얼마나 많은 동시 사용자가 물려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할 때 주로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너, 요거는 리퀘스트가 들어올 때마다 듣고 있다가 리퀘스트 들어왔어, 오케이, 리퀘스트 나갔어, 이런 리퀘스트 끝났어, 이런 리퀘스트 요청과 디스트로이 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듣고 있는 리스너입니다. 이건 주로 요청 오는 쪽에서 뭐 로그를 남기고, 예를 들면 IP 로그를 남기고 싶다거나 뭐 기타 등등 할 때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리퀘스트 애트리뷰트 리스너, 이건 리퀘스트에 있는 애트리뷰트 속성이 추가 제거될 때 듣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세션 바인딩 리스너, 요거는 오브젝트가 세션에 바인딩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때 듣고 있는 리스너, 요거는 세션의 애트리뷰트와 관련된 리스너, 요거는 세션의 액티베이션, 활성화, 비활성화할 때 듣고 있다가 알려주는 리스너. 자, 이 정도의 리스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실습해 볼 거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와 그 다음에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너를 한번, 리스너는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만들어서 자바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너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리스너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고 싶은 리스너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저 컨텍스트 리스너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였죠? 얘를 구현하기만 하면 돼요. 자, 여기에서 임플리멘테이션 메소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컨텍스트가 이니셜라이즈 할 거냐 아니면 디스트로이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요것도 그냥 로그만 찍어 봅시다. 컨텍스트 init 디스트로이는 디스트로이,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요게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컨텍스트가 이니셜 하게 되면 init 들어가고 디스트로이면 디스트로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 이벤트가 언제 발생하는지를 로그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건데, 그러기 전에 web.xml에 있는 리스너를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스너는 클래스 이름만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얘는 유저 컨택, 서제스트 해줘. 유저 컨택. 서제스트 없이는 진짜 코딩하기 어렵죠? 자, 이렇게 리스너도 하나 꼽았습니다.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빌드를 하고 재시작해서 이 리스너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십시오. 가장 먼저 서버가 스타트하자마자, 어플리케이션이 로딩이 되자마자 컨텍스트 이닛이라고 하는 리스너에 의해서 뜨게 될 거예요. 그 다음 필터가 들어가게 되고, 아까 맨키로 요청을 하게 되면, 자, init, 요거는 이제 서블릿 init 되고, 필터 before service after 나오게 되고요. 서버를 셧다운을 시키면, 자,
서블릿, 디스트로이, 필터, 디스트로이, 컨텍스트, 디스트로이 순서대로 디스트로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벤트 리스너 하나 더 꼽아보죠. 유저 리퀘스트 리스너. 얘는 서블릿 리퀘스트 리스너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됩니다. 얘 코드는 얘도 마찬가지로 init과 destroy가 있는데 이건 destroy네요. 얘는 리퀘스트가 destroy 됐어요. 끝났어요. 얘는 리퀘스트가 init 됐어요. 이벤트 듣고 있다가 네, 그때마다 이 녀석을 불러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스너를 꼽아주죠. 리스너 클래스 유저 바로 써져서 안 되는 거예요. 유저 리퀘스트 리스너. 자, 이렇게 해주고 우리 또 한번 잘 살펴봅시다. 로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리퀘스트 리스너라는 걸 하나 꼽았는데요. 로를 한번 봅시다. 처음에 서버가 로딩이 되면서 자, 컨텍스트 이닛 됐고 필터 이니셜라이즈 됐죠. 컨텍스트는 아까 서블릿 컨텍스트 리스너가 서블릿이 로딩이 되는 거 맞아? 라고 해서 엔진 로딩 될 때 그 리스너였고요. 얘는 필터가 처음에 로딩이 된 거고 이제 리퀘스트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리퀘스트를 하나 요청을 했더니 먼저 이제 이벤트 받았죠. 그 아까 우리가 꼽아놓은 유저 리퀘스트 리스너에 의해서 리퀘스트가 처음 시작됐어 라고 하게 되고 자, 맨 처음이니까 서블릿이 이니트 됐고요. 그 다음에 필터가 서블릿 수행하기 전에 수행이 됐고 서블릿 수행했고 필터가 서블릿 수행한 후에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다 끝났잖아요. 리퀘스트 디스트로이 됐고 init 필터 비포 서비스 필터 애프터 그 다음에 리퀘스트 다 끝났잖아요. 리퀘스트 디스트로이 됐고 이렇게 이벤트를 딱 듣고 있다가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너라는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인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요.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은 뭐다? 서블릿이 동작이 되는 게 바로 자바 웹 어플리케이션이다. 특정 URL에 정의된 곳에 특정 클래스 서블릿이라고 하는 것이 동작이 되게 하는 그런 로직이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 서블릿 한번 봅시다. HTML 이렇게 코드로 그려줘야 됩니다. 그쵸? 어마어마하게 복잡해. HTML 막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코드로 다 예전에 실제로 만들었어요. 초창기에는.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도저히 못 봐주겠네. 그래서, 자바 진영에서 처음 나온 스크립트,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JSP라는 녀석입니다. 이건 HTML 코드 안에 로직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그런 녀석을 얘기하는데요. JSP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JSP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user.jsp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는 골뱅이 가이드가 안 나오지?
얘가 JSP로 인식이 안 되나? 페이지에서 잠시만요. 요거는 제가 맨날 자동적으로 자동 완성으로 쓰다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거 확인하고 마지막에 좀 보여드릴게요.